안녕하세요. 영화차라 제 9강 라쇼몬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라쇼몬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는데, 그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등장인물들이 이제 말을 바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도 타조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편인 타로히로를 자기가 살해했긴 했지만 이제 이 여자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 마사코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죽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마사코 이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인 이제 타케히로가 자신이 겁탈당했을 때 굉장히 그 경멸하는 눈빛, 이런 것들을 느끼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남편 살해에 대해서 가담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또 완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타케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사코의 남편인데, 이 자기 부인인 마사코가 타조마루의 이제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을 자신을 이제 그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나무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 시체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이 살해 광경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4의 진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진술들이 이제 서로 굉장히 다 다르고,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이제 그 스님이 그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 세계가 지옥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닌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그 다뤄봐야 될 것은,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절차들이 또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죠. 철학에서는 에피스티몰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에피스티몰로지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그런 지식, 명리적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는가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인식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사실이 있는데, 그 물리적인 사실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인간은 스캐너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캐너 자체도 이론 적재성이 들어가는데, 그걸 인간이 이제 감각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간이 감각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을 이제 인식한다라고 말하는가?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룰 문제들이 인식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이런 어떤 크게 인식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라쇼몬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란 있는가, 사실을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실마리들을 한번 철학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또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철학에서는 이제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인식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또 이제 인식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진리인가, 뭐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니면 뭐 그 불교가 진리인가, X가 진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물음, 구체적인 대상이 진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인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또는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기독교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우리가 어떤 때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가? 그게 이제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1 더하기 1은 2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진리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인식이란 무엇인가, 또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것이 인식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이제 1차원적인 그런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인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이제 메타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Y다, 또 X라고 하는 것이 Z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Y라고 하는 말, 또 Z라고 하는 말, 그 개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냐, 이걸 이제 2차적인 단계죠. 우리는 이제 X가 무엇인지, 이 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한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X를 왜 Y라고 하느냐, X를 Z라고 왜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어떤 메타적인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 1차적인 차원과 2차적인 차원, 사실적인 차원과 구체적인 차원과 이 메타적인 차원은 이제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철학은 이 후반부의 문제, 인식이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개념화시키는데 그 개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식이나 진리나 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라쇼몬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토대에서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인식론의 이제 그 연구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 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다시 묻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메타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이제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게 그 이제 형이상학인데, 피직스라고 하는 건 이제 피지카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 물리학 또는 자연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타가 붙으니까 자연학 다음에 뭐냐, 물리학 다음에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학 또는 이제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연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물리적인 사물을 우리가 이제 법칙 또 원칙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쿼크처럼 뭔가 이제 그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또 보이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어떤 원리나 이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성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단서들이죠. 이제 그것들이 과연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물질로 설명할 수는 이제 없죠. 물질을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물질을 이제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이론적인 것이 과연 이 물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메타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1은 2인가, 또는 1 더하기 1은 3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1 더하기 1은 2는 맞고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맞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1차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들이고,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맞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철학적인 문제, 또 메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구가 태양에
둘레를 돈다, 뭐 어떤 법칙에 따라 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법칙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일차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느냐, 과연 그게 정말 그 합당한 절차냐, 합당한 법칙이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묻는 물음, 이게 이제 메타적 물음이고 철학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을 이제 그려서 가격을 예측하는 이런 문제도 일차적인 문제로서는 경제학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제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또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인 그런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메타 철학적인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담론은 메타적이다. 1차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직접적인 대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1차적인 것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물음에 대한 물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또 물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이제 참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문제와 또 굉장히 긴밀하게 또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물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이 인식, 어떤 것이 진리,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인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표준이나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아니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눈, 코, 입 이런 감각 지각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나무를 보고 있고 그 나무를 보면서 그의 형태, 뭐 색 등 이런 것들을 내 감각 지각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인식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우리가 이제 경험주의적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인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또 이제 이것과는 좀 달리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이제 진리이고 이제 인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합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파동인지 입자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이걸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험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빛이 입자라고 하는 그런 그 체계 내에서, 또는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 내에서 이제 뭐 경험주의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빛을 어떻게 보고 가느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정하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증거 자료들이나 그런 사실들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인식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사물의 생성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이제 진리이고 인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설명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불교의 이제 인식론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직관적으로 포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모든 것들은 뭐 이제 그 연기설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인간의 어떤 고통과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해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전생의 삶,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모든 것들과 이제 연기되어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떤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물의 생성을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포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진리 또 인식 이론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무엇이 인식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논의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이제 그 주제는 이 진리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그 우리가 인식론에서 이제 인식의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이 무엇이다 또는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일단 설정될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인가,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논리적인 정합성이 진리의 기준인가, 이런 진리나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일단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이제 고민들이 이제 이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그 메소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메타호도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오는데, 길을 따라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앞에서 이제 그 메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말은 뭐뭐 다음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 메타가 그 이제 전치사인데 뒤에 어떤 명사를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메타피직스처럼 이제 그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뭐뭐 다음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서 이제 메타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메타 다음에 전치사가 그 소유격, 속격의 명사를 이제 취하게 되면 이제 뭐뭇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뭐 메타호도스라고 하는 이제 길을 따라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진리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 말 메타호도스에서 나와서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정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죠. 모든 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인식, 진리의 한계, 우리가 사실을 인식하는 거, 사실이 이제 그 진리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런 단계들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이걸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제 세계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것인가, 신적인 존재,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가시광선이 있고 우리가 듣는 것도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초음파처럼 이제 박쥐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듣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한정된 형태의 가시광선이라든지 가청 주파수, 이런 것들 내에서 인간이 이제 어떤 것들을 사물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어떤 인식 능력에 대해서 과연 이제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인간은 이제 세계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정하게 한정된 인식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나 중세,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인식론적인 그 육체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만큼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또 근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성적 추론, 이걸 이제 변증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사실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근대 철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17세기, 18세기 근대 철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은 이 신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능동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능동지성으로서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경험적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추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경험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제 이 귀납적인 방식의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능동이성, 그 이성만의 추론은 이제 우리가 연역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연역적인 방식은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뭐 타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험적 사실, 이 귀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판 철학이 그, 등장하게 되죠. 인간 이성에 대한 비판 철학, 인간의 이성이 이제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판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양 고대 철학, 철학의 초기에서는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이 세계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능동지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하는 것을 이제 그 그리스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형이상학도 존재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파악 가능한 것이고,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삶, 인간에 대한 자체에 대한 이해한, 이걸 이제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향에서 이제 윤리학 또는 정치학, 도덕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그 정치적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인간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단독적으로는 그런 행복을 이제 확보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들의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이제 가치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주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자, 이것들은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룰 때만이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행복은 이 정치적인 그 선과 맞물려 있다, 정치적 행위와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유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무너지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철학사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인식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신적 이성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그런 어떤 해결자가 존재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되고 진행되면서 이제 그게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 과연 이제 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물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회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과학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망원경이라든지 그냥 추론적으로만 살펴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현미경이라든지 아니 이 도구의 발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 연역 추론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 말이 이제 그럴듯은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아는가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그런 것인지,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밭을 갈다가 곡괭이 자체를 이제 그 점검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철학적 탐구도 이 인식론적인 어떤 반성을 통해서 좀 이제 그 나를 날카롭게 그 다듬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철학사에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 게 이제 소피스트들의 회의지.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소피스트는 이제 순회 교사들이었는데, 뭐 이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치인들, 유망 정치인들 또는 이제 그 귀족 집안의 이제 그 자제들에게 학문을 이제 전수를 하는 거인데, 대부분 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제 정치에 등극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도대식 교육이 이제 필요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어, 이제 결정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이제 지혜라고 하는 학문인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또그 성별로 다르고
또 계급별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의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치밀한 인식론적인 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소피스트들이 이런 어떤 그 실제적인 경험적인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라쇼몬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강자가 주장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갖고 있는 이제 뭐 여당이 이제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제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사실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이 정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뭐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제 좋은 변호사를 쓰느냐 또 얼마나 이제 그 커다란 어떤 뭐 법률 사무소를 이제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 이제 심슨 사건 같은 경우 자기 와이프를 죽여놓고 무죄 석방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 뭐 좀 돈이 아까워가지고 변호사를 이제 좋은 변호사를 이제 못 쓰는데 대부분 다 이제 1심에서 이겨야 돼요. 1심에서 이겨야 아니라 나중에 그런 어떤 사건을 이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좀 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1심부터 이제 그 좋은 변호사들 쓰죠. 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출신의 변호사들을 쓰고 이제 뭐 몇백 또는 몇천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예요. 이제 이 언어적인 뭐 디베이트를 통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이제 설득을 잘하느냐, 이 논리적인 어떤 설득을 이제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식의 문제가 또 진리의 문제가 지금 라쇼몬에서 나오는 이제 그 네 명의 사람들이 그 관아에 모여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제 재판관을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제 유리한 식의 발언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 효의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정당화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나에게 유리한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진리나 사실이나 완벽한 형태의 이제 그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주의가 판치지 못하도록 상대주의가 판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동 장치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인식론적 반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없는 거죠. 현실은 인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규명 과정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수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그 X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게 Y로 갈 수도 있고 Z로 갈 수도 있고 뭐 N으로 갈 수도 있고 M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초기 이제 문제 제기가 플라톤의 인식론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식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그 테아이테토스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이런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이제 묻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제 연구가 되면서 또 근대에서는 이제 근대 경험주의 또 칸트의 이제 구성주의 또 이제 20세기 또 이제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합리주의적 반론 뭐 계속해서 지금 2500년 가까이 이런 어떤 인식론적인 반성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사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수업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이 인식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 1 더하기 1은 2인가, 1 더하기 1은 3인가, 이런 이제 물음들이 1차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인식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 뭐 기독교가 진리인가, 불교가 진리인가, 뭐 무슬림이 진리인가, 뭐 우주인들은 존재하는가, 이게 진리인가, 이건 이제 1차적인 그런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철학적인 물음은 이제 네가 그런 것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이 무엇인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의 그 데피니션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들에 도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 이걸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적 물음이고 철학적 물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쇼몬에서 자기가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제 이 주인공들 뭐 타조마루라든지 마사코라든지 타케히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X가 진리다, X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과 진리의 데피니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기술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네가 이야기할 때 내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맞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네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사실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런 어떤 그 물음들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메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이제 물음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식론의 이제 물음이다, 인식론적인 또 반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고, 이게 진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험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논리적 추론과 관련된 거냐, 뭐 직관과 관련된 거냐, 다양한 형태, 뭐 2,500년 동안 이제 수많은 형태의 이제 진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 경험 하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죠. 경험적인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또 이성이, 또 논리적인 추론이 이제 또 그것들을 버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경험적인 요소. 그래서 딱 구분을 해서 이건 경험주의다, 이건 순수 경험이다, 또는 이건 순수 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포션이 어느 정도냐, 7대 3이냐, 6대 4냐, 뭐 8대 2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또 포션이, 비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 진리 방법론, 메소돌로지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과연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인간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00% 이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인간의 이성이나 이제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을 갈다가 뭐 곡괭이라든지 나무를 베다가 뭐 이게 이제 이성이나 감각인데, 이게 과연 정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이제 모든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데, 이 안경이 진짜 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뭐 또는 중립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계인가, 아니면 그 나만의 빨강이라고 하는 시각, 파랑이라고 하는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적재돼서 세상을 빨갛게 보려고 하고 파랗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타시에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인식의 도구, 인식의 방법론으로서 중요한 이제 그 감각과 이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왜곡될 수 있는지, 오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